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부채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주고 그 10배 나라 빚 떠안긴 정권, 이런 제목에서 작년 말 국가 채무가 84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4조 원 급증했다. 동아일보는 국가도 가계도 사상 최대 부채, 빚더미 한국 경제. 매일경제신문은 국가부채 첫 GDP 초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내놓아야 한다. 문화일보는 공무원 마구 늘려 손주 세대까지 빚 떠넘긴 재정 폐륜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이 작년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 1년간 늘어난 부채 124조 원을 부각시켰거든요. 그러면 작년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은 작년에 1년 동안 늘어난 부채 124조 원의 11.3%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마치 124조 원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사설을 좀 썼네요. 국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정치적 또는 선거를 목적으로 토건 사업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부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공공부문이 늘어나는 것은 공공성 강화가 될 필요성이 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이런 대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사기업들이 자유시장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역할, 공무원의 역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의 문제, 국방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오늘날 이 주택의 문제, 사기업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의 문제, 또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엄청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적 또 개인에게 이것을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공무원 숫자도 필요한 부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언론 재보선 모두 검증하겠다는 여당 편파적 관제 방송부터 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영방송의 경우 그것이 뭐 KBS, MBC가 되었던 또는 이 TBS처럼 지방자치단체 방송이 되었던 공영방송은 당연히 정치적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상업방송이나 뭐 개인 방송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또 다른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뭐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거짓 보도, 이것은 피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거짓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론 재보선 보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거 직전에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검증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결국 이 모든 정치적 공간에 있는 부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지면 야당 식물시장 만들겠다는 여당 국민 협박 하나, 한겨레신문은 대선 1년 앞 보궐선거 유권자의 냉철한 한 표를, 경향신문 오늘 내 삶을 결정할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자. 기존의 의회, 서울시의 경우에 기존의 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이제 그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게 될 경우에 다수 야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당이고 다수당인데,
시장이 바뀌면은 야당이 되는데 야당은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더라도 의회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시의회를 구성할 때는 3년 전에 시의회를 구성할 때는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찍어줘 다수를 몰아줬지만 시장이 국민의 힘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은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다수의 득표를 얻어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지금 교체된 권력에 더 유리한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표를 지금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 찍을 후보나 정당이 없거나 또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내가 그 표를 찍더라도 그건 사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결선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최종적 당선자가 되는 데까지의 내 표가 선택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당선 가능한 후보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인 것이고 1차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소수 정당이거나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장에 나가서 하나만 하기 때문에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권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림픽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도쿄 불참 문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매달릴 차례다. 동아일보는 북도쿄올림픽 불참선언 헛물켠 일방적 대북 구애.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유감스럽다. 경향신문 아시안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대화 동력 찾기 계속해야 한다. 뭐 상반된 이제 사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올림픽이 정치와 상업주의 물든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뭐 단일팀이 됐던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남북 화해를 위한 대화가 됐던 올림픽 공간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남북이 대화한다. 남북이 판문점 1시간 거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판문점이 있고 판문점에서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고 통신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이런 구조에서 굳이 다른 나라, 멀리 다른 나라에서 또는 올림픽이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남북이 만나야 하고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 이거 과연 현실적인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정치적 이벤트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현재 남북 관계에서 왜 대화하기가 구조적 어려운 것인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 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런 형식적 퍼포먼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거의 희망 고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조세저항 불러온 부동산 공시가 재조정하라. 한국경제신문은 7일 재보궐선거 부동산 난맥 바로잡는 출발점 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땅투기 파동 한 달 수사든 조사든 성과 내놔봐라. 한겨레신문은 서초 제주 무리한 공시가격 비교 조세저항 부추기나. 경향신문은 사실 과장한 지자체 자치단체장들의 공시가 비판 온당치 않다. 좀 입장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뭐 그것과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과표가 높아져 공시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뭐 집의 형태, 뭐 그것이 빌라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또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지방이냐, 아니면 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뭐 A동, B동이냐, 1동이냐, 2동이냐, 층에 따라 다르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변에 이 조망권이죠.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고층이냐, 뭐 저층이냐 따라서 시가가 다 다르게 같은 평수라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결정되고 나면 뭐 불만도 터져 나오고 불평등도
지적도 나오고 또 이것을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가 오르는 걸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이죠. 세금이 오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 문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거나 거품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거, 이건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 만약에 조세를 비용이라는 측면을 비용이라고 본다면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판매 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부동자금이 금융 부동자금이 투기적 부동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 상품 시장으로는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투기적 상품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 한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관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소중한 한 표, 선관위도 공정하게 투개표 관리해야 한다. 당연히 투개표 공정하게 관리해야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야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는다면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되려 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전자개표기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개표를 실시하고 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사표를 방지하고 또 진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1위, 2위 간에 표 격차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서는 실제 이 소수 정당 또 무소속 후보들 지지했던 표들이 다 사표를 끝나버리기 때문에 유리한 후보가 사실 과반수를 얻지 못한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한국경제신문은 안팎에서 부는 경기회복 훈풍 백신 확보를 하다할 때다. 매일경신문은 해외 여행 따라 영국 백신 접종 OECD 최하위 한국에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백신을 개발할 정도 기술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의 운명이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발생했지만 그 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 그 나라의 제약회사라든가 또 학계라든가 연구소가 이 백신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 있어서 더 유리했고 우리는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처럼 초기에 백신 확보 기회를 놓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 세 가지 방역을 잘 해가지고 마치 유럽이나 미국처럼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거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K방역이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확진의 상황이 중국 우한에서부터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확산 상황,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라고니 반복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집단 면역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리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그냥 차별이 이렇게 들쑥날쑥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K방역에 너무 자만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확보에 나서야 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백신이나 또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번 코로나가 이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변이나 변종이 발생할 것이고 또 기후위기 상황을 예견했을 때 또 어떤 역병이 출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기업 때리기 법 쏟아낸 뒤 면담쇼 청와대 위선에 극치다 제목 사설에서 기업주와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무려 2,600개다. 정말 엄청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네요.
모든 법률에 처벌 조항이 있고 그것을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희화하는 것입니다. 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기업을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기업주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법규다. 그게 2,600개다. 그럼 개인은 처벌하지 않나요? 개인도 다 모든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5천만 국민을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 모든 법은 5,100만 국민을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 다음 공수처 관련된 사설입니다. 문화일보는 코드 검사 뽑고 이성윤 회의실 면담 확인한 공수처 본색. 애당초 정치 세력간 합의되지 않는 룰이었죠. 이게 사실 검찰개혁이나 뭐 공수처, 국수본 이런 걸 만들어 나갔는데 이런 룰, 이런 정말 중요한 룰은 서로 상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법인데 이런 룰과 관련된 것은 힘 있는 팀과 실력이 약한 팀이 모여서 실력이 있는 팀 위주로 룰을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룰은 공정하게 정해놓고 당당하게 겨뤄야 되는데 이 공수처 자체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힘의 의해서 밀어붙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의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수사가 이런 현재의 공수처 역량 이 몇 명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그냥 뭐 어떤 검사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장관이든지 비리를 단순히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는 소위 말하는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달려 나오듯이 전반기적으로 관련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단순한 범죄,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 금융 구조, 하여튼 여러 관련된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금융수사 전담반도 필요하고 뭐 지능범죄수사팀도 필요하고 굉장히 종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 몇 명이 앉아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량이 있고 규모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검찰, 뭐 경찰, 뭐 공수처 이렇게 해서 뭐 수사권 뭐 권력을 분할한다. 또 무소불위의 뭐 검찰 권력을 뭐 분산시킨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축도법도 안 되고 다 그냥 관할권 싸움이나 하다가 실제는 범죄를 다 놓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